요즘 보기 드물게 기초면에 지금 네. 단열재가 들어가더라고요. 보기 드물다라고 하는 게 네. 좀 더 생소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원래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일을 네네. 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초에다가 단열재를 안 친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네네. 강화 현장에서 봤을 때도 네네네. 이중 배관으로 한다고 말씀 네네, 주셨는데 맞아요. 네. 그게 그렇게 지금 미리 시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와서 보시면 네. 중간에 꺾이거나 다른 거랑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 오. 반대쪽에 있는 데서 네, 땡겨지는 들락달락 거네요.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예. 그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자금 받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계약할 때 이제 30%를 받고 나서 네. 그다음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대출이 나오면 네. 그때 잔금 70% 전액 다 받는 걸로. 오. 예, 그렇게 좀 제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판님 어디 가세요? 안녕하세요. 서산에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농기촌 하시면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실 때 건축비가 좀 모자르신 경우에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현장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통해서 집을 짓게 된 그 현장입니다. 오늘 기초가 막 끝나서 목조주택의 가장 중요한 이 토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아마 진행될 텐데요. 공사 진행하는 모습이랑 여러분들께 그 사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뵙네요. 예. 아, 가을볕이 엄청 따가운데 네. 혼자만 완전 군장하셨는데 오늘 현장에서는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 이제 그 기초가 끝나가지고서 일단은 기초품을 오늘 다 작업했고 위에다 이제 먹선 작업하고 나서 지금 토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대 작업하는 거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되는데 네네. 토대목은 지금 방부목으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죠? 예, 방부목입니다. 2x6로 된 이제 방부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기 보니까 네. 토대목에 네. 지금 뭐가 이렇게 허연 게 붙어 네네네. 있는데요. 네. 이건 뭔가요? 예, 이건 뭐 아시다시피 뭐 어찌됐거나 얘는 이제 바닥에 이제 습기를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 하기 위한 네. 실실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얘는 이제 폴리 재질로 되어 있는 이제 스티로폼 같은 거예요. 바닥에서 습이 올라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네.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쳐주는 이게 거네요. 콘크리트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네. 예. 그럼 지금 옆에 보니까 바로 네. 이게 앙카로 보이는데 네네. 이건 어떻게 설치를 하시나요? 타설하자마자는 이제 물렁물렁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역자로 생긴 이제 L자로 생긴 앙카라고 해서 L앙카거든요. 그래서 그 L앙카를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심는 거예요. 네. 심어서 놔두면 이제 이게 굳으면 이제 이 상태가 됩니다. 네. 이게 토대목을 설치할 때 이 에란카가 박혀 있으면 사실 작업하는데 네네. 조금 불편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현장에서는 외벽에도 케미컬 앙카를 쓰거나 네네네. ST 갖고 네. 그냥 박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근데 사실은 이제 얘가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집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쉽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지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나면은 이렇게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거기서 기초에서 이제 박아주지 않으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태풍이 엄청 강하면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집도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집과 이 토대를 잡아주는 이 목조 건축에 대한 첫 번째 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모습이 그대로 지금 영상에 잡히고 있는데 네네. 제가 눈에 살짝 띄는 게 네네. 요 기초 측면에서 네네. 보니까 네네. 요 기단부에 네네. 요 마지막 부분이 살짝 네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저거는 의도하신 건가요? 네네. 이거는 이제 그 의도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그 유로폼 위에서 이제 저희가 이 레벨에 대한 이제 수평을 잡고 나서 네. 그 수평 그 위스라를 저희가 이제 요만한 이제 쫄대로 전부 다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까지만 이제 타설을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타설을 하고 나서 이제 거푸집을 떼어내면 그 네. 쫄대가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 쫄대가 같이 떨어지고 나면 어떤 역할을 하면 여기 이제 토대가 올라가면 네. 이제 말 그대로 토대가 이거보다 이제 안쪽에 있으면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올라와 있으면 비가 타거나 뭘 하게 되면 이 밑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이게 이 상태라고 한다면 비가 타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죠? 근데 얘가 이렇게 이 상태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면 조금 나온다 하면은 비가 안으로 들어오진 않겠죠. 네, 물끊기 예, 역할을 그 좀 물끊기 해줄 역할을 할 수 수 있는 있는 거예요.
기초면에 이 네네. 수평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고 네네. 그리고 물 끊기 역할을 하고 네네, 맞습니다. 두 가지 네네. 역할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네네, 같네요. 맞아요. 현장에서 이것도 보기 드문 시공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눈에 띄네요. 보기 드문 것보다 저는 더 안 한 것보다 한 걸 더 많이 봐서 그래요? 제가 이제 다른 현장에 있었을 네.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쭉 이런 걸 쭉 봐왔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안 한 게 오히려 좀 생소하지 않을까, 좀 작업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못을 좀 박아난다든가 이렇게 네. 갖고 레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줄만 튕겨놓고 예, 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네.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높이를 잡기가 어려운데 얘는 이렇게 해놓게 되면 나무 위를 쓱쓱 긁다 보면 네. 오히려 더 레벨 잡기가 더 편하거든요. 자, 네. 그러면 네. 요걸로 이렇게 수평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네네네. 여기 현장 네네. 지금 수평 레벨 네네. 오차 어느 정도 지금 났나요? 일단은 당구목을 올려놓고 재야 더 정확하긴 한데요. 네. 아까 이제 대충 이제 그 형식적으로 한번 재봤었을 때는 네. 일단은 뭐 10mm 오차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괜찮네요. 네네. 제가 현장에서 50mm 이상 나는 데들도 아, 본 적이 있어요. 여기 기단부가 네네.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여기가 GL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금 여기 흙 네, 부분이? 그렇죠. 여기 이제 네. 그 부분 정도가 이제 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묻힌다고 보시면 네, 그리고 저 네네네. 밑에 보이는 타설부가 저게 네네. 이제 버림 타설 부분이고 네네, 여기 맞아요. 올라온 게 네네. 전체 이제 기초면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얼추 보기에는 거의 1m 가까이 돼 보이긴 하는데 900mm다, 900mm. GL로 묻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질로 묻히는 게 네. 300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이게 위로 이제 올라오는 게 한 600 정도 되는 거죠. 아, 위로 더 많이 올라오게 시공을 하시네요. 네네네.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특별한- 땅에 따라서 여기가 음. 지금 딱 봐도 산이잖아요. 네네. 산이고 여기가 이제 집터고 그러잖아요. 아, 그럼 여기 자체의 땅 자체가 굉장히 그 양호하다는 얘기, 집안 자체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구조 설계 나온 데서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줄기초가 아닌 통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땅이 좋으면 깊이 많이 넣지 않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진해력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네. 시공을 하셨다 그러고 네. 그리고 옆에 보니까 기단부에 네네. 살짝 여기 뭐 비닐처럼 보이는 뭔가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저건 뭘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하고 전 똑같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새로운 뭐 물을 쓰거나 네. 하려면 이제 급수가 돼야 되고, 네네. 급수가 됐으면 사람도 먹었으면은 뭔가 이거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버리는 물, 그러니까 오화수가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와서 이제 정화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하수배관이다. 여기에 네네. 비닐로 일단은 막혀져 있는 게 배관에 뭔가가 그렇죠. 끼지 않도록 오염 물질이 끼지 않도록 일단은 임시로 막아놓고 네, 맞아요. 저거 이제 떼는 제거하면 거구나.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저는 혹시 네네.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할 때 네. 스테고랩 설치를 하잖아요. 그게 물론 네네. 노란색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혹시 그런 종류의 뭔가가 아. 살짝 노출된 게 아닐까 네네. 싶었는데 스테고랩은 노출이 되지도 네, 않죠. 그쵸. 안에 완전히 네. 묻혀버리니까. 예, 네.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이 집에서 가장 창피한 부분. 근데 그런 꼭 거 필요한 거 제가 네네. 미리 이 기초 작업하는 사진을 한 장 이제 카톡으로 받았어요. 네네네. 봤더니 네. 요즘 보기 드물게 기초면에 지금 네. 단열재가 들어가더라고요. 네네네. 보기 드물다라고 하는 게 네. 좀 더 생소하고요. 아, 그래요? 저도 원래 현장 출신이다 보니까 일을 네네. 해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기초에다가 단열재를 안 친 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초에다 저희는 최소 저희 스펙은 120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귀찮아서 그냥 밑에 내려와도 150을 다 시켜서 다 놓고 있어요. 예. 기초에다가 단열재를 넣는다는 게 지금 네. 여기 올라와 있는 이 기초면 밑에 그렇죠. 먼저 텁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뭐 배관이랑 철배근 하면서 그때 이미 단열재를 심어 놓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네. 난방을 하다 보면 네. 여기 있는 열이 이제 이 기초로 전달이 돼요. 네네. 기초로 전달되면은 기초에서 땅하고 바로 연결돼 있으면 그 열을 계속 뺏겨요. 그러니까 열 효율이 굉장히 안 나죠. 근데 그 열 효율을 뺏기지 않고 얘가 추결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네. 그 밑에서 단열을 해줘야 그 열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단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방통 칠 때 아래 면에는 별도로 단열재를 안 넣나요? 방통 칠 때도 또 이제 그 몰탈 치잖아요. 예. 그 몰탈도 추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 추결된 게 또 바로 또 여기에 또 바로 닿으면 네. 또 여기다가 또 열이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렇죠. 또 한번 50T짜리로 또 바로 한번 또 단열을 또 한번 해주는 아, 거예요. 예. 그러면 바닥 쪽에다가 150T 네. 플러스 방통 칠 때 50T 예, 맞습니다. 총 네네. 200T에 예, 맞습니다. 단열재를 넣는 거네요. 네네네. 그럼 혹시 네네. 측면 부분 네네. 요즘은 뭐 날씨가 워낙 춥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이 기초 측면 부분 통해서도 적지 않게 네, 이 냉기가 맞아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50T짜리 이제 다혈제를 붙여서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파병 막업을 해요. 미장한 다음에. 예. 그러니까는 측면, 그다음에 아랫면, 그다음에 그 위에 면에도 전부 다 이 집안에 있는 열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단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배관들이 네. 쫙 이제 나와 있는데 네, 네. 저기 CD관으로 보이는 거 안쪽에 네. 저기 에이콘 배관이 또 하나 들어있는 게 보이네요. 아,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네, 네. 강화 현장에서 봤을 때도 네네네. 이중 배관으로 한다고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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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는데 맞아요. 네. 저게 그렇게 지금 미리 시공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와서 보시면 네. 이게 지금 요 안에 전부 다 CD관이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좀 속에 좀 들어가서 그런데 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얘가 이제 중간에 꺾이거나 다른 거랑 연결이 돼 있으면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저 어. 반대쪽에 있는 데서 네, 땡겨지는 들락달락 거네.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쪽에서.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요게 말 그대로 요 한 가닥이 그 분배기에서 그냥 바로 직수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간에 연결된 게 없으니까 이음새를 쓰는 그 커넥터 엘보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없다 보면은 누수 확률이 굉장히 줄거든요. 거기서 누수가 생기면 또 큰일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제 어디서 이 안에서 새게 되면은 여기로 먼저 물이 나오거든요. 오버랩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서 새네라는 게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해서 얘를 쭉쭉쭉 작업 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작업을 하면 쉽게 이 에이큰을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방마다 물을 써야 될 곳들이 있으면 네. 하나로 들어와서 여러 개로 따는 게 아니라 맞아요. 네. 그 방에서도 그 여러 곳이 다 각자의 라인으로 네, 맞습니다. 네, 다 그렇게 독립 라인으로 설치하는. 가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게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바로 옆에서 물 쓸 때 네. 옆에서 냉수를 쓰면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먼 곳에서부터 이제 그 오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압이 옆에서 바로 당겨지는 것보다는 그 영향을 많이 덜 주고요. 네. 그리고 또 수압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그럴 일이 잘 없다는 거죠. 여기가 지금 화장실 공간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안방 욕실이에요. 근데 이제 화장실 네. 이렇게 기초면 시공을 할 때부터 네네. 보니까 살짝 다운 시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100mm. 100mm 정도. 예, 예. 그럼 나중에 그 슬리퍼 화장실에 날 때 이제 네네. 문에 절대 걸리지 않게 그렇죠. 네, 그렇게 예, 시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보니까 네네. 지금 이렇게 구멍이 조금 나 있는데 저기 네네네. 보니까 목으로 미리 기초 네네네. 칠 때부터 저렇게 네네. 뭐 이렇게 파내려고 미리 작업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저거는 뭔가요?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거를 그 스페이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다운 시켜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이제 유로폼이 오잖아요. 네네. 요 안에 이제 다운 툴을 만들어서 넣어요. 네. 다운 툴을 만들어서 넣을 때 얘하고 얘 간격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나무를 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의 간격을 주기 위한 나무를 이제 그 목작업을 해서 박아놨던 거예요. 그거는 형틀 작업 목적으로 지금 배관을 보니까 배관 지름이 네. 세 가지 종류가 있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각각의 용도 좀 말씀 주세요. 네, 이 100mm 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 이제 그 똥배관.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통배관이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바닥 배수, 예, 바닥 배수고요. 요거는 이제 세면대 배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면대는 네. 지금 50mm 정도.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75mm. 예, 요거는 이제 바닥 배수. 네, 예. 그리고 요건 100mm. 네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세 가지가 네. 배관이 지금 묻혀져 있습니다. 네네. 이제 오늘 토대목 작업 한참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신데 네네. 좀 있으면 이제 골조도 올라가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이제 골조가 지금 토대할 때부터 이제 골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늘은 이제 벽체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내일부터는 벽체가 막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목조주택의 장점이 이제 공사 기간이 이제 빠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하고 모레 정도면은 네. 아마 벽체가 1층 벽체가 다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 짓는 분들이 네네. 기초 칠 때만 해도 이게 집이 언제 올라가나 기다리는 인내 시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네네. 착공 신고하고 뭐 한참 동안 기다리시다가 네. 요거 딱 이제 토대목 올라가면서부터 네. 일주일 뒤에 왔을 때, 2주일 뒤에 왔을 때 이게 완전히 이제 뭔가 올라가는 게 다르니까 네. 저도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리고 이제 건축주님들이 네. 기초 치고 나서 딱 오게 되면은 네.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이래요. 그쵸. 왜 이렇게 기초면만 작아요? 보면. 예, 이렇게 네. 이게 방이에요? 요만큼이 하면서 막 이게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시는데 네. 또 이제 골조가 다 올라가고 나면 또 느낌이 달라지니까 그쵸. 생각보다 또 넓네요. 또 이렇게 또 그쵸. 말씀하시더라고요. 벽체가 네. 올라가면은 오 네, 네.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네. 또 거기에 네. 면이 들어서서 네. 뭐 석고보드까지 쳐지면 예. 그러면 이제 온전하게 공간이 그렇죠. 생기니까 예. 이제
아내분들이 그때 제일 안심이 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는 네. 이제 공간감이 네, 부족하시니까 맞아요. 예,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이게 하시더라고요. 뻥 뚫린 가운데서 요만큼만 내 방이라고 하니까 네.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음, 막상 이제 칸막이가 다 들어서고 나면은 네. 그런 이제 느낌은 많이 없어지죠. 네. 경량 목조주택의 핵심은 어쨌든 골조 작업이 핵심이잖아요. 네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네네. 골조 작업도 한번 아, 네네네. 네,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예. 그리고 네. 저희가 지난번 본사에서 네네. 농촌주택 개량 사업에 대해서 네네네.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현장이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아, 지금 주택을 짓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일단은 그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저희가 조금 이제 그 자금 받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계약할 때 이제 30%를 받고 나서 네. 그다음 나중에 다 짓고 나서 대출이 나오면 네. 그때 잔금 70% 전액 다 받는 걸로. 오. 예, 그렇게 좀 저희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님들이 만약에 돈이 있어갖고서 집을 하나 짓고서 이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농촌주택 개량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이제 국가에서 뭔가 좀 대출 받아서 하겠다라는 의미가 네,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은 우리는 돈이 좀 없으니 나중에 대출이 나오면은 그때 잔금 치르는 방식으로 해주면 어떠냐라고 한다면 네. 아 그럼 그렇게 저희가 해드리겠다 해갖고서 저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10%는 너무 적으니 네. 30% 주시면 제가 집을 다 지어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잔금을 한꺼번에 대출이 나온 다음에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중간에 30%만 갖고서 완공까지 완축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저희는 이제 자금이 여기 묶이는 거죠, 어찌 보면. 예,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어쨌든 네. 건축주님 편의를 좀 봐주시는 거고, 그렇죠. 네, 건축주님 입장에선 30%의 적은 자금 갖고 일단 집이 네. 생기는 거고, 네. 거기다가 대출 문제가 네, 네. 어쨌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라 2%에 2억까지 나온다고 지난번에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돈 떼일 일은 없는 그렇죠. 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확실해지니까 맞아요. 네, 네. 서로 좋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 짓고 나서 준공이 나야 대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자금이 생기니까 그쵸. 그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저희가 정책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네네. 이게 돈이 있어도 네네. 이게 혜택 있잖아요. 네네네. 세금 혜택이 네네. 취득세에도 일부 혜택이 있고 그리고 네네. 이자가 너무 싸니까 네. 은행에 직접 대출 받는 것보다 훨씬 저리니까 만약에 돈이 있어도 음. 그 돈을 안 쓰면은 바보 같은 느낌인데. 에이, 거의 요즘에 네. 금리 2% 정도면요, 진짜 가능한 한 진짜 모든 자금을 다 끌고 싶은 마음이 들죠, 사실은. 예, 2%면 정말 싼 거니까요. 그걸 받기가 네네. 많이 까다롭나요? 많이 까다롭진 않아요. 농촌과 도시와의 이제 인구에 대한 어떤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인구 격차를 좀 줄이고자, 그리고 농촌의 어떤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투입하고자 하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쓰려고 지금 그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자금이 남아서 문제인 경우가 최근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한 6월 안에는 다 끝났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연말까지도 보니까는 소진이 덜 되는. 연말까지 소진이 덜 돼서 이제 그런 경우 늦게 신청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네. 지금도 지자체 한번 두들겨 보시면 네네. 이게 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네, 하시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주택이 네네. 지금 이게 농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네. 여러 번 사업을 그렇게 네네네. 맞춰 보셨기 때문에 네네. 요거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네네.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네네. 예, 상담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게 또 장점인 것 예, 같네요. 맞습니다. 네. 아유, 여러 가지로 도움되실 만한 내용이 네네. 있으니까요. 네네. 여러분 밑에다가 좌표 깔아 드릴 테니까요. 네네. 감성주택 한번 네네. 두들겨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다음은 골조 현장에서 한번 네, 뵙도록 네, 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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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맑은 가을날 진행된 경량 목조주택 토대목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음.